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갈등, 분쟁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서성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을 이모저모로 같이 많이 도우시고, 작년부터 화해센터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갈등 분쟁 해결 센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 박사님을 모시고 또 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은, 서 박사님이 법학 박사 학위를 하실 때 분야를 ADR 분야로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ADR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분쟁에 대한 대안적 해결 방법. 그런데 그 ADR이라는 용어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ADR을 공부하게 된 그런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ADR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그 ADR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소송과 비교해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뭐 DR 이래서 최적의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절한 거다. 제가 ADR을 전공한 이유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좀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의료법 수업을 좀 듣고 있었습니다. 의료법 수업 중에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산 중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1심, 2심, 3심 대법원 갔다 다시 파기환송돼서 다시 왔다가 해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기억으로는 한 뭐 몇천 정도의 어떤 그 약간 그 결과만 얻었고, 그때 들었던 의문이, 그럼 과연 이 소송제도가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ADR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박사과정도 조금 더 연결해서 하게 됐고, 박사과정 이후에는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고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조금 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ADR이라고 했을 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법원 재판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소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 체제로서 잘 자리 잡은 그러한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소송 장점도 있지만, 절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를 평소에 그 증거를 만들어내, 요즘 뭐 녹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그리고 소송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승패가 나눠지고, 그래서 내가 승소하려면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런 점도 좀 인간관계가 소송 이후에는 대부분이 파괴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한 것 같긴 하지만 절차의 주도권들이 법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님은 법률적 요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선임을 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나요? 엄청 걸립니다. 전국 법원의 상황이 뭐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소장이라는 걸 접수하고 판사님을 뵐 때까지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소송이라는 게 즐거운 사건은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분쟁 해결센터다, 이런 곳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지금 법원 내에도 이제 조정센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갈등 분쟁 해결센터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정의 장점은 갈등 분쟁 해결센터에서 하는 거나 법원에서 하는 거나 공통된 점이,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 좀 대안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분쟁 해결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원을 가면 소송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조정이란 절차가 있다는 것이고, 법원 절차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민간 영역의 갈등 분쟁 해결 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법원의 조정 절차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소송을 하면 그 절차법이라 민사소송법이란 엄격하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가서 말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써서 내야 되고, 서류를 써서 낼 때는 법률 요건에 맞춰야 되고, 증거도 제출해야 되고, 증거를 낼 때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유연한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에 있어서도 소송 같은 경우는 이미 서류를 다 주고받고 나중에 판사님 뵀을 때는 한 채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격으로.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그거는 드라마적으로 맞아요. 재미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조정센터는 보통 1시간 정도를 잡아주거든요. 그럼 조정 신청서에 법률적 요건을 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법원의 조정센터를 이용하는 거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만 제출해도 나머지는 다 이제 뭐 거기서 자유롭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소송에 비해서 좀 빨리 잡혀준다. 뭐 그러니까 조정센터만 하더라도 뭐 한 달이나 2달 내에 잡아주고, 소송보다 시간이 있어서 절약이 된다고 보시고, 그리고 비용에서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이 이제 인지대라는 거, 송달료라는 게 발생하는데, 소송이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조정은 한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정이 가장 많은 장점으로 하는 게 이제 당사자 간의 일은 소송보다는, 우리도 소송했다라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 조정 신청했다라면 그래도 대화할 그 여지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좋아서 그런 감정들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 이렇게 3명 비공개돼서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판사 앞이면 뭐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저런 말을 할까 법률적 요건에 맞춰야 되지만, 위원 앞에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법률 용어를 안 써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좋고, 비밀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 이제 다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조정보다는 소송을 많이 택할까요? 법조인들 우리 사회에 어떤 분쟁이 해결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분들이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될 때까지는 소송 중심의 그걸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정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판결문 쓰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어째 비즈니스적으로도 소송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법원도 좀 많이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법조인들을 만나는데 조정을 먼저 권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조정 전치주의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라든지. 그래서 재판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 달라지긴 하겠죠.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소송 대신에 조정을 택해야 될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도 문제들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해결해라. 그게 보니까 지금 조정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 소송에 가면 판사님이 판결해주면 이렇게 강제성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법원의 조정센터에서 하면 그나마 법원 마당에 같이 있으니까 약간의 권위라도 그래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우리 뭐 민간 조정들이 이루어졌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그 사회에는 지금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든가 각종 행정법 만들어지면서 뭐 환경과 관련된 분쟁위원회라든가 임대차와 관련된 거라든가, 그리고 또 요즘 뭐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러한 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 하나같이 이제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 강제를 못 한다, 우리한테 오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법원 내에도 있어도 힘이 없다고, 또 행정부에 있어도 그런데, 과연 우리 같은 해결센터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조정이라는 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면은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화해 계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화해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화해가 되면 그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일반적 용어는 합의서인데, 교통사고 나면 이제 합의서 만들듯이 화해 계약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을 할 때 화해가 됐다고 하면 이행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이 화해를 안 하겠죠. 이행의 의지가 없다면. 그래서 판결을 받아놓고 돈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화해한 것들은 이행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서 오히려 보면 힘이 없는 게 오히려 힘이다. 한 20년 이제 넘었는데
모르는데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 사역을 시작을 할 때 2002년 설립된 한국 피스메이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회, 가정 등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며 더 나아가 조정 및 중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과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ADR이라는 용어가 참 생소했어요. 다 그냥 오로지 소송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서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 법원을 의지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문제는 법원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민감하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렇게 법원은 이제 쑥쑥하면서 판결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성경에 있는 아주 정확한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차법이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까지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내가 연구한 게 정말 의미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이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갈등 분쟁 해결 센터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해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오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도 이제 안 된다. 요즘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즘 각종 법원 내에 조정센터라는 거 아직 별도 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센터는 뭐냐면 판사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10년 이상 변호사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뭐 검사 하셨던 분들도 이분들을 법원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조정만 전담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면 사실은 법조에 대한 어떤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어쨌든 간에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한 번에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것을 더 선도적으로 지금 보니까 법원은 나라에서도 소송 말고 다른 대안적인 제도들을 각종 위원회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의료 분쟁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그 소송 말고 대안적인 기관들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니까 결국은 또 관료적이 되고 또 그렇죠. 실적에 대한 압박이 그러니까 정말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관 주도적인 것보다 우리 민간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겠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출발이라고 졌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갈등 분쟁 해결 센터라고 하는 역할을 소개하면서 소송의 대안이 되는 조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해드렸고 또 법원 안에서도 판결해 나가는 시스템과 별도로 조정센터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의 구조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국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높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리는 의미도 있고 저도 교회 몇 군데 이제 강의 다녀보면 전화가 오고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구역 식구 안에 또 금전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건 노타치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경에도 이제 보면 교회 내에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절차 내에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본래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이어오다가 이제는 그런 권징이나 어떤 교회 내 분쟁 해결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세상 구별됨이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진짜 다시 한번 그 성경 속에 그러한 절차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의 관계 또 생활 이런 부분까지 다 전반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만
다루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세상 가서 다투세요. 뭐 법원 가서 다투시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 법을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네. 그런 걸 좀 교회 안에서 해결해 달라 이제 이런 부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교회 관련된 그 분쟁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교회 내의 문제이거나 교인 간의 어떤 이제 목사님 간의 관계 어떤 문제라든가 교회 분쟁은 사실은 불간섭주의거든요. 사실 그 국가 법원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를 인정한 겁니다. 그 국가에서 너네는 정말 교회는 작은 또 그 국가 내 또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존중을 하고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 자체적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계속 저희들 스스로가 그거를 우린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교리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법원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그 법률 분쟁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요만큼 시작을 했던 감정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 감정 문제에서 이제 법률적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을 넘어가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법률 분쟁이 되니까 간섭을 하죠. 그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들 공동체 안에서 다루는 문제가 교리적인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분쟁도 교회적으로 교회가 개입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문제는 못 다루니까 그냥 법원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뺏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갖다 맡겼다. 그래 그럼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교인들의 일상생활의 분쟁 갈등까지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법률적인 종결까지도 조정제도 아까 얘기하셨던 화해 계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한 절차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세상에다 자꾸 맡기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범되지도 못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반 세상에서도 지금 소송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자꾸 권면하고 찾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회복까지 추구하고 이런 운동들이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한번 호소해보고 또 우리 피스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단지 재판하는 장소를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정말 관계의 회복을 통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면 한번 그 여러 가지 사례들 있잖아요. 아까 그 법원 상임조정위원을 하신 변호사님께서 그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들 이미 공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한테 사례들을 또 수백 건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미 법률신문에 공개된 사건 정도는 저희들도 한번 다루어 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정말 그 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해의 계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어떤 건 또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좀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풍성한 사례는 저희가 사실은 사회는 오히려 세상은 법정은 화해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저희들 즉 교회 내의 문제는 오히려 좀 거꾸로 가지 않나. 그래서 사실 사례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 참 뭐 찾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소송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고 그 조정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는 조정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희 피스메이커에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피스메이커 교육을 해나가지만 각 교회 안에 이런 조정기구들 그 조정기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서 박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청객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채팅으로도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고요.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방법을 저희가 세팅한 갈등 분쟁 해결 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이용 방법이라든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